키네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KB증권의 김혜민 연구원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진펜트라의 올해 매출 전망 전체를 한 절반 정도로 좀 낮추었습니다. 1000억 정도 규모의 자사주 소각 결정이 또 오늘 있었고요. 트럼프의 약가 인하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이었고 오히려 기대라고 하는 회사 측의 어떤 기사들도 홈페이지에 나왔던 부분들 기사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 실적 관련해서 공정 공시가 잠정적으로 좀 나왔는데요. 참고로 작년도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 PPA라든지 합병 관련되는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2분기까지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안 좋았던 분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기 실적을 작년도 1분기하고 비교하면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크게 이렇게 영향이 있는 건 아니고 4분기하고 좀 비교해 보면 사실 계절성을 그렇게 많이 띄는 게 아니기 때문에 4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 관련해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이 좀 빠지는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올해 연간의 어떤 비율들도 좀 조정하는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KB증권 내용을 보면요. 그래서 김혜민 연구원의 내용을 보게 되면 목표 의견은 그대로 유지합니다만 다시 20만원 초반 낮추거든요. 이게 이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작년부터 해서 계속 이 몇 년 동안에 뭔가 올려놓았다가 실적이 떨어지게 되면 국내 기관 하우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목표 주가를 20만원대 초반을 낮췄다가 이게 좀 좋아질 것 같으면 25만원 윗단을 올리고 이 작업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적이 중요한 부분들이고 특히나 직판으로 팔려서 기대감이 높았던 진펜트라가 작년에 봄급여 관련되는 부분들이 7월 이후에 되면서 품목 구간은 재작년 9월 달에 FDA에서 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출시를 작년 3월 달에 출시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어떤 볼륨 있는 실적을 어떻게 하느냐. 회사에서도 작년에 1월 달에 6천억, 5천억 이야기를 하다가 연말에 가서는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어떤 결과치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올해 이연이 되어서 매출과 수익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하면서 기관 하우스에서 셀트리온 목표가를 올린 바가 있는데 지금 1분기 어떤 실적과 최근에 불확실성 관련되는 부분이 트럼프 정권 들어서 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영향을 받아서 지금 목표 주가 조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직접 판매를 하고 저응점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확장들도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판매량은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 연간 매출 전망치를 절반 정도로 줄였고 이 부분들이 향후에 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스크린을 하면서 수정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작년하고 좀 비슷한 어떤 흐름의 가정들을 올해도 지금 초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볼륨 관련되는 부분과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을 작년에도 램시마 SC라든지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같은 기존의 제품들이 계속 이 부분들을 메꿔와서 전체적인 어떤 성장세는 진행하는데 시장이 핵심으로 보고 있는 미국에서는 신약으로 허가받은 진펜트라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판매 흐름들이 굉장히 향후에도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진펜트라에 이어서 신약 회사로 성장을 하려고 하는 게 회사의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다중항체로 진행되고 있는 CTP72 여기는 타켓이 허투와 그 다음에 CD3를 동시에 타켓하는 ADC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올해 임상 진입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내용들, 최근에 AACR 4월달에 있었던 미국 암 연구학회에서 발표되었던 부분에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ADC에서 일단 이중항체나 이런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게 독성이거든요. 독성 감소가
확인했다는 부분 자체는 이제 신약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은 여전히 있음을 지금 김혜임 연구원도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변수가 많이 좀 생기잖아요. 의약품 관련해서 관세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약가이나, 그리고 지금 이제 미증시는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만 그 지난 주말에 이제 스위스에 있었던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관련되는 파격적으로 조금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중국에 부과되었던 관세가 125%에서 91%를 취소시켜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미증시의 지금 이제 개장 이후 흐름을 봐도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 전기차 쪽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좀 나쁘진 않습니다. 당초 지금 그 약가이나 관련되는 행정명령 이야기들 때문에 아시아나 유럽에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은 대부분 좀 빠져서 있는데, 정작 미국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관련되는 긍정적인 어떤 이제 진행 소식으로 흐름은 좋은 흐름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서도 미국의 처방약 가격 인하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처방약 가격 인하 관련되는 부분들은 미국 정부에서 이제 정부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 관련되는 공보험 시장 영역이다. 미국은 이제 사보험 중심이죠. 공보험이 한 30%고 사보험이 한 70% 정도인데, 이미 이제 공보험 쪽에서는 그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은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주로 타켓이 되고 있는 것은 이 사보험 시장에서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가 아니라 오리지널 의약품이 이제 주요 타켓이 돼, 여기가 이제 가격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시밀러 회사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오리지널이 여전히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 쪽보다 가격 인하나 이런 걸 해서 계속 이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래서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이 더 낮추고 이제 경쟁을 강화한다라고 하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수혜를 받아서 긍정적인 어떤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회사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가격 경쟁 방식으로 공급 시스템을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정책 변화가 나더라도 회사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뭐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차원에서 회사가 이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또 1,000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일에 소각이 예정될 것이고요. 그 올해 1월달 이후에 소각 관련해서는 9천억으로 이미 작년도 7천억을 넘었어요. 그래서 당해 년도에 자사주를 매입한 것은 전략 소각한다, 이런 방침이다 보면 올해 이제 자사주 소각 관련되는 부분들이 조 단위가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경영 주주가치 제고를 하기 위해서 소정리 회장도 이제 지난달에 500억 규모의 자사주를 장내 매수하면서 책임 경영에 좀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주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밸류 트랩에 갇혀 있는 어떤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회사가 장기적으로 2030년도까지 22종의 바이오시밀러, 그 다음에 바이오 신약도 한 40%를 차지하면서 글로벌 빅파마로의 어떤 그 진행들은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주가의 어떤 부진은 굉장히 좀 아쉬운 흐름으로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DA 관련해서 이 해외 시설 불시 점검 관련되는 부분들도 좀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북미 매출이 1조가 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공매도는 오늘 17만 주로 훨씬 많았습니다. 이게 주가도 빠졌고 공매도도 거래가 늘어났던 부분이죠. 특히나 이제 미국 매출이 있는 바이오시밀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허가받은 회사들이 집중적으로 뭐 좀 하락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에는 5월 8일 기준으로 249만 주대고요. 자, 오늘 이제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상한보다 체일이 좀 많았던 흐름이고,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올해 들어서 이제 최저가입니다. 예. 2025년도 들어서 지금 3월 달에 19만 2천원대 여기가 최고가고요. 예, 그 뒤로 이제 4월 달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관련되는 우려감으로 15만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이후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이제 그 회복을 코스닥만큼은 빠르게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 데 비해서 코스피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시게 되면 빠졌다가 지금 3월달 제 고가가 2600인데 2600선 부근, 그 다음에 2월달 2680원인데 그 부근까지 조금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면 셀트리온은 이제 3월달 2월달의 고점이 이제 19만원 요런 데인데 오히려 이 4월 9일에 그 급락했던 가격보다 더 밑에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굉장히 시장보다 언더퍼폼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는 아쉬운 어떤 흐름들을 보였고요. 수급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도 60만 주 넘게 일단 매도가 나왔고 기관 외국인이 양매도하는 모습을 전반적으로 좀 보였기 때문에 수급의 압박이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뭐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JP모건, 모건스탠리 같은 여기에서 대규모 매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그냥 바로 시작하자마자 장대 분봉상으로 음봉을 내고 난 다음에 별다른 반등 없이 거의 이제 뭐 이 종가가 최저점이 되는 정도 흐름으로 이렇게 빠져 있죠. 그래서 밸류 트랩에 지금 사실 갇혀 있습니다. 요 이제 2022년도부터 지금 3년이 넘게끔 요 좀처럼 20만원대 박스권을 제대로 넘지를 못하면서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지금 줄어 있는 상황에서 수급의 어떤 이제 호조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부진한 흐름으로 다시 또 박스권 하단 부분에 이제 있는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런 수급 압박에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결국 실적들의 이제 제대로 된 어떤 부분과 회사의 어떤 성과들을 계속 내면서 아니면 이제 뭐 이 바닥권의 어떤 주가를 표시할 수 있는 주주가치 제고 관련되는 부분을 계속 이제 시장에다가 뭐 얘기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지금 이제 미국 쪽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성과들을 제대로 내어서 시장의 어떤 리스크를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봉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빨리 제압할 수 있는 양봉. 그래서 오늘 연봉의 시가 라인이 가격으로 보면 15만 7천원대거든요. 그러니까 16만원권으로 다시 올려내는 밑단에서 어떤 이제 뭐 바닥형 패턴을 만들 수 있는 흐름들을 이번 주에 만들어서 돌리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흐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